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데이터 스트럭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택한 제목은요, 해싱입니다. 혹은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또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함께 인사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눈에는 어떻게 이 결말이 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God works. 그래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선을 베풀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명심하고요. 늘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God is good. 예, all the time입니다. all the time God is good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해시 테이블입니다. 해시라는 특별한 테크닉을 주제로 제가 삼았는데요. 이미 알려진 거니까 우리는 익숙하게 하지만 맨 처음에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전화번호가 있다고 그래봐요. 전화번호가 많겠죠. 사람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주고 전화번호를 찾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생각해 봤었거든요. 근데 이 해시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드디어 생각해낸 겁니다. 이 버켓, 어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레이에 수천 개가 있다, 뭐 수만 개가 있다, 수백만 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의 이름도 수백만 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를 어떻게 컨스탄트 타임에 찾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트리에 저장하더라도 그렇고요. 어레이에 저장해도 그렇고요. 설치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좋은 알고리즘이 아마 로그 n일 겁니다. 이 설치에. 트리로 다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로그 n이면 이제 찾아갈 수 있죠. 트리 높이가 h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밸런스된 트리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컨스탄트 타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많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했는데 이 insert, find, remove 이런 데 시간이 최고 좋아봐야 로그 n입니다. 가장 잘하는 게. 근데 놀랍게도 해시 테이블은 어떻습니까? 컨스탄트예요.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참 이런 거를 왜 안 쓸까? 이제는 많이 씁니다. 해시 테이블. It's a data structure that stores key value pairs. 그러니까 딕셔너리 스타일이죠. 키가 있고 그 다음에 value가 있는 딕셔너리 이런 거를 딕셔너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있고 그 해석이 있잖아요. key value pair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딕셔너리 찾는 방법 바이너리 설치해서 했었죠. big O, log of n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빨리 찾아가는 거죠. 근데 컨스탄트 타임이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키를 가지고 어떤 펑션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죠. 펑션을 통과시키면 어떤 인티저 밸류가 나오면 이걸 인덱스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펑션을 해시 펑션이라고 해요. 인티저가 들어오건 스트링이 들어오건 어떤 인티저로 바꾸는 거예요. 그 바꿔서 0부터 예를 들어서 n까지로 바꿔서 요걸 인덱스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넣든지 이 숫자로 들어와야죠. 예를 들어 0부터 n-1까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시 펑션에 나온 값을 뭘로 나누면 됩니까? mod n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이런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엔트리가 너무 많으면 이거는 이제 어레이 사이즈죠. 어레이 버킷 사이즈 0부터 n-1까지. 그럼 여기 엔트리가 너무 많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걸 늘려야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버킷이 있습니다. 어레이가 있는 거죠. 이거를 해시 펑션을 통과시킵니다. 여기처럼 해시 펑션 존 스미스를 집어넣고 해시합니다. 그랬더니 02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요. 리자 스미스가 나왔어요. 01이 나왔어요. 그럼 집어넣어요. 샌드라 D가 나왔어요. 그럼 14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존 스미스도 집어넣고 조 블로우도 집어넣어 봤더니 존 스미스가 2가 나왔는데 조 블로우도 집어넣더니 또 2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거 보고 콜리전이에요. 해싱을 할 때 콜리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콜리전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콜리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해시 펑션을 잘 만들어서 콜리전이 적게 일어나게 할 수는 있죠. 그런 걸 찾아가는 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어떤 해시 펑션을 쓰면 콜리전이 적게 일어날까? 이것도 큰 연구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사이즈도 문제지만 좋은 해시 펑션을 구현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연구 토픽이죠. 그리고 콜리전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 콜리전을 해결합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주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디자인해야 돼요. 잘 디자인하면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search, delete, insert가 최상급의 속도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펑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멘트 키가 valid 해시 테이블 인덱스가 돼야 되겠죠. 여기 해시 테이블이 있는데 그 안에 다 들어와야죠. 버킷 인덱스 안으로 해시 밸류가 큰 값이 나오면 그걸 mod로 하면 아주 쉽게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이 들어가건 인티저가 들어가건 해시 펑션을 통과하면 어떤 인티저 인덱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in maps key to integer 그런데 0부터 table size -1
여기가 n이라고 그러면 n-1까지 되죠. collision cannot be avoided. 그러니까 good function이 필요한데 good function일지라도 cannot be avoided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거는 many to one 매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엔트리가 있고 해시 테이블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몇 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메모리는 미리 설정을 해놔야죠. 해시 테이블은 미리 버킷은 정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엔트리가 어떤 엔트리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many to one으로 매핑을 해야 돼요. 어떤 한 슬롯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 있는 거가 이렇게 같이 한 인덱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해시 펑션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해시 테이블을 아주 크게 만들면 뭐 그런 염려가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참 힘든 겁니다. 혹은 이 미리 입력될 이거를 미리 다 알고 있다. 이 테이블이 픽스되어 있다. 그럼 뭐 문제 없죠. 그럼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인덱스를 찾으면 됩니다. 네, 그런 일들도 그런 경우도 아주 드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심플 해시 펑션. 그래서 해시 펑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금방 생각한 대로 키가 들어오면 그 키를 테이블 사이즈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테이블 사이즈 0부터 테이블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나오겠죠. 범위가.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수를 테이블 사이즈로 할까요?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100, 1000 이런 수로 하는 것보다는 프라임 넘버로 하면 좀 더 다양한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라임 넘버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트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스트링 키만 우리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해시 펑션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ABCD가 들어오면 그 각 ABCD의 S키 코드가 있잖아요. 그 S키 코드를 다 더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A는 97, 다 더하면 394. 그거를 테이블 사이즈로 나누면 되겠다는 거죠. 이런 해시 펑션의 문제는 만약에 ABCD와 DBAC 이런 거 있으면 같잖아요. same 인덱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죠. 가능한 다른 인덱스가 나와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tring length가 거기다 이제 255를 곱하면 이게 테이블 사이즈보다 항상 작다는 거죠. 스몰 스트링은 테이블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짧은 스트링은 값이 너무 작잖아요. 우리 테이블은 만약에 1000다. 그러면 너무 한쪽만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바람직하지 않죠. 이것도 좋지 않고. 그리고 time proportional to length of string. 스트링 길이에 따라서 이게 해시 펑션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적게 걸렸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어프로치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아까는 그냥 ABCD의 ASCII 코드를 다 더했죠. 이런 거보다는 그러면 단위를 다르게 주자. 마치 이진법, 10진법 이런 것처럼 3진법, 10진법처럼 매딕스를 다르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27의 1승, 27의 제곱, 27, 여기는 27의 0겠죠. 이런 거를 곱해보자는 거예요. 단위마다. 그러면 숫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키를 구하자는 거예요. 처음에 세 글자를 따서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 보자. 여기 왜 베이스 27이라고 그랬냐면요. 넘버 오브 알파벳. 거기다가 스페이스 하나를 더해서 27을 만든 거예요. 좀 유니크한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어프로치인데 또 문제는 이런 단어들이 있다 그러면 앞에 세 글자만 하게 되면 이것도
다 콜리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럼 전부 다 하면 되겠죠. 좀 더 많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게 하나의 발전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 그 단어를 아까 27진법 근데 이제 여기는 37을 사용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왕이면 프라임 넘버끼리 해보자는 거예요. 네, 프라임 넘버 하나 사용해서 여기다가 0, 1, 2, 3 이렇게 한 다음에 각 스펠링에다 이걸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사이즈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숫자가 커지겠죠. 작은 number of alphabet이 들어오더라도 숫자는 커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온 숫자를 테이블 사이즈로 마드를 하면 숫자가 다 어레이 사이즈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 안으로. 이러한 다항식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호노스 룰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이러한 다항식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보통 스트링은 계산합니다. 숫자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스트링으로 바꾼 다음에 이 식을 어플라이를 하면 상당히 큰 숫자에 인티저가 나오죠. 그걸 테이블 사이즈로 마드하면 적절한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은 해시 펑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시 펑션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여기 콜리전 레졸루션. 아무리 좋은 해시 펑션을 사용할지라도 콜리전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1하고 키를 집어넣는데 그 값이 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콜리전이에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체이닝과 오픈 애드레싱입니다. 체이닝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프 배웠죠.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하는 겁니다. 리스트 오브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 애드레싱은 주로 세 가지 방법, 이것을 변형해서 다양한 방법이 나오겠지만 주로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체이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죠. 그래프잖아요. 리스트 오브 링크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충돌이 나더라도 링크 리스트로 다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0149, 0149이죠. 그 다음에 16 어디 있습니까? 16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5가 들어왔어요. 25 다 이제 맨 끝에 있네요. 이제 처음에는 그 하나만 이런 게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끝에 것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뭐를 볼까요? 36를 볼까요? 원래 6에는 16만 있었죠. 여기는 K mod 10이니까 요 끝에가 이제 1의 자리가 다 이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36가 들어오니까 아까 16이 들어온 거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니까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그 앞에다가 36을 끼워 넣은 겁니다. 푸시백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찾아가서 끝에다 더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때는 푸시 프론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이닝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우리 그래프를 해봤으면 충분히 이런 체이닝 방법을 사용해서 콜리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콜리전을 살펴볼 때 좀 알아두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적재율이에요. 여기 M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서트 하기를 원하는 엘리멘트는 N개가 있어요. M보다는 N이 많은 거죠. 그럴 때 이 적재율은 N over M입니다. 적재율 람다는 이 버킷 사이즈죠. 요거는 엘리멘트 수입니다. 근데 엘리멘트 수가 가능한 적으면 좋겠죠.
그래서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 적재율이 1이 넘으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람다가 0.5가 되게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ideally 람다 less than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C++ STL에서는 요거를 1로 맥시멈 람다를 1로 잡고 1이 넘어가면 이 테이블을 다시 만듭니다. 리해싱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 보통 때는 0.5로 잡아두고요. 좀 더 스페이스를 유용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1 정도 맥스로 잡아주면 됩니다. 맥스를 잡아주면 리저너블 합니다. 그런데 포텐셜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해시 펑션에서 계산했더니 다 1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곤란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월스트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방법은 오픈 애드레싱입니다. 이 오픈 애드레싱은 그냥 애드레스가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버킷이 다 오픈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그 버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이닝은 없는 거죠. 링크 리스트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엑스트라 메모리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형조사법, 2차 조사법, 이중 해싱법입니다. 프로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프로빙은 전자에서 많이 쓰이죠. 회로도가 있으면 이 회로도의 값을 알고 싶잖아요. 이게 not gate인가요? negate. 게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입력이 들어오고 여기 출력이 나오죠. 입력이 무엇인지 이렇게 probe, 펜 같은 것처럼 생겼죠. 이걸 집어넣으면 여기 on, off 뭐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오실로스코프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게 probing입니다. 값을 조사하는 거예요. When a collision occurs, look elsewhere in the table for empty slot. 이제 컬리전이 일어나면 링킹 하지 말고 다른 데 어디 있나, empty spot이 있나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 볼 때 리니어하게 찾아가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로드 팩터를 가능한 0.5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 거죠. 그래야 더 적게 컬리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프로브 시퀀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계산해 봤더니 여기 프로빙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여기 이미 있어요. 그러면 다음 걸로 가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또 있어요. 그럼 또 다음 걸로 가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인덱스가 5, 6, 7이라 그러면 프로브 시퀀스는 5, 6, 7이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가 본데 5도 찾아가 봤고 6도 찾아가 봤고 7도 찾아가 봤죠. 이 찾아가는 시퀀스를 프로브 시퀀스라고 합니다. 뭐 간단한 얘기죠. 근데 찾아갈 때 하나씩 다 찾아가잖아요.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 거 살펴보고 그 다음 거 살펴보고 그 다음 거 하나씩 일씩 인크리먼트 합니다. 그거를 보고 리니어 하다고 하죠. 그래서 리니어 프로빙이에요. 여기에다가 1을 더하는 거예요. 2, 3 여기가 만약에 1, 4, 9 그러면은 쿼드라틱 살펴볼까요? 여기 리니어 선형조사법 리니어 프로빙일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1, 2, 3, 4로 리니어하게. 그러면 요게 선형조사법 리니어 프로빙입니다. 하나씩만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거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쉽죠? 처음에 해시 펑션이 들어오면 여기 키가 들어왔고요. 그거를 키를 마드해서 처음에 나왔을 때 여기 마드 처음에 할 때는 제로입니다. 충돌이 안 일어났으면 그냥 9 하는 겁니다. 요거를 저기 지금은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마드 10으로 테이블 사이즈가 10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의 자리가 인덱스예요. 해시 값입니다. 해시 밸류라고 하죠. 여기 해시 밸류는 8, 8입니다. 근데 49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앞에서 89 있었으니까 이 컬리전이 일어난 거죠. 그럴 때는 그 다음 슬롯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슬롯을 공식으로 쓰면 여기다 1을 더한다는 얘기죠. 49에다 1을 더하면 50이죠. 50을 10으로 나누니까 0가 나오죠. 만약에 0에 갔는데 또 뭐가 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2를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인크리먼트 하니까 0, 1,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1이 occupied 돼 있다. 그러면 또 하나를 더해서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프로빙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 연습 문제가 있네요. 리니어 프로빙. 처음에 8을 했더니 여기는 드디어 프라임 넘버를 사용했습니다. 8에서 7 마드 하니까 1이 나왔죠. 그러니까 1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이 들어왔어요. 1을 해봤더니 마드 1 충돌이 일어났죠. 그러면 거기다가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9를 해봐요. 9를 해봤더니 마드 10 하니까 2가 나와요. 2에 가보니까 이미 1이 있어요. 그럼 또 1을 더해서 3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6가 들어왔어요. 6 마드 하니까 6가 나왔어요. 그럼 뭐 충돌이 안 일어나네요. 근데 15이 들어왔다고 가정해봐요. 15이 들어오면 여기 처음에 마드 7 하니까 1이 나왔죠. 그럼 1이 충돌이 났어요. 그 다음에 1을 더해서 해봤더니 또 충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충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3을 더해서 여기에다가 가야죠. 그래서 인덱스가 4가 나옵니다. 여기도 뭐 있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죠. 5. 아주 쉬운 거죠. 다만 이렇게 공식을 여러분들이 써서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1씩 증가시켜라.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가 프로브 시퀀스입니다. 그럼 프로브 시퀀스는 리니어일 경우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어디까지 증가하겠습니까? 6까지 증가하죠. 그러다가 나머지가 7이 나오면 또 마드해야 되니까 이거는 뭘로 갑니까? 0로 가는 거죠. 항상 프로브 시퀀스는 리니어일 경우 1열로 이렇게 하나씩 증가합니다. 여기서 그거를 볼 수 있네요. 이거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데요. 8 가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9, 그러니까 9로 가봐요. 9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라운드 되는 거죠. 한 바퀴 도는 거죠. 여기 10이니까 9 다음에는 0로 가야죠. 0 다음에는 1로 가고 2로 가고 뭐 이런 계속해서 하나씩만 인크리먼트 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사이즈가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순회해야죠. 그래서 69이 들어왔을 때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69이 여기 들어왔다. 이럴 때 어디로 갈지 69 그러면은 마드 10으로 하면 9 여기 충돌이 일어났네요. 9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공식을 여기다가 써보시기 바랍니다. linear probing issues. 우리 linear probing을 했는데 probe sequence can get longer with time. 그러니까 테이블이 점점점 채워지면 그 다음에 probing 할 때 시간이 걸리겠죠. 왜? 충돌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게 linear probing입니다. 여기 또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Key tend to cluster. 아까 우리가 보듯이 한 곳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다 몰려있죠. 충돌이. 왜냐하면 그 근처에 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리니어하게 인크리먼트 하니까
항상 그 안에 다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crowded neighborhood, 클러스터링 때문에. 그래서 2차 조사법이 나온 겁니다. avoid primary clustering. 그래서 아까 여기는 I였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차례차례 가지 말고 좀 몇 개씩 건너뛰자는 거예요. 이렇게 1, 4, 9, 16 점점 뛰는 거죠. 여기 충돌이 일어났네? 좀 더 넓게 뛰어보자. 그 다음에 또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더 많이 뛰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58이 들어왔는데 마드 10 하니까 8이 나와겠죠. 충돌이 일어났다고 가정해요. 그 다음에는 또 1을 더해봅니다. 바로 옆에도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클러스터가 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4를 더해보는 거예요. 2차 조사법에서는. 그래서 더 많이 뛰는 거죠. 여기다가 4를 더한 거예요. 9, 0, 1, 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는 겁니다. 9에서 2로. 어렵지 않겠죠. 여기 8에다가 4 더해서 마드 10 하니까 2가 나온 거죠. 여기도 만약에 충돌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의 제곱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8 더하기 9 해갖고 마드 하면 됩니다. 17이니까 7이 나오겠죠. 여기 quadratic probing 2차 조사법에서는 이제 다 했고요. 여기 58을 했고 여기 있죠? 58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는 69가 들어왔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probe sequence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69는 여러분들이 합니다. quadratic probing에서도 secondary clustering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클러스터링을 피할 수가 없다. 이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이 건너뛰다 보니까 또 빈 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세컨드 해시 펑션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세컨드 해시 펑션을 도입해서 해싱을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근데 세컨드 해싱은 오리지널 해싱 펑션보다 좀 작은 해싱 펑션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H'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R은 primary number less than table size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얘기한 테이블 사이즈가 만약에 17이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작은 예를 들어서 13을 사용한다든가 뭐 5를 사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제로고요. H49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9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콜리전이 있대요. 가정하는 겁니다. 콜리전이 있다고. 그러면 요걸 도입한 거예요. R-K mod R. 요거를 도입한 겁니다. 원래 이제 오리지널 해시 펑션에 사용한 거는 10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작은 7을 사용했습니다. 그래갖고 요 값을 다시 계산한 거예요. H'K를. 그리고 요 앞에 I 값이 있죠. I 값은 리니어하게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좀 불규칙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해 보니까 H149는 6가 됩니다. 여기 9에서 그 다음 콜리전이 일어나니까 6로 가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또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2로 증가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 앞에서 이미 계산한 거죠. 여기 파란색으로 나온 건. 그럼 그 값에다가 2를 곱해서 다시 해시 펑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죠? 앞에 값을 이용하니까. 이것도 이미 우리 계산한 값이죠. 그리고 2만 곱해서 다시 마드로 하면 3이 나와서 피해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방법으로 더블 해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 49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 요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올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사이즈가 프라임이 참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블 해싱이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랜덤 해싱이랑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랜덤하게 숫자가 나온다. 좋은 거죠. 왜 좋은 겁니까? 클러스터링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해시 펑션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큰 시간 차이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려면 더블 해싱을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리해싱이 되는 건데요. 해싱을 다시 해야 돼. 오리지널 사이즈가 이렇게 있는데요. 다 차버렸어요. 더 이상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집어넣을 데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있는 테이블을 다시 테이블을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거 보고 리해싱이라고 합니다. Reconstruction of the hash table입니다. 지금 사이즈가 여기는 7이죠. 근데 여기는 17으로 늘어났어요. 뭐 원칙이 있나요? 우리 어레이를 증가시킬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블 한다 그랬죠. 리얼로케이션 하잖아요. 해시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시 테이블도요, 사이즈가 있잖아요. 근데 사이즈를 늘려야 돼. 그러면 몇 배로 늘려요? 2배로 늘리면 됩니다. 근데 2배로 늘리면 짝수가 돼버리죠. 7을 2배로 늘리면 14이 돼. 짝수가 돼버려. 프라임 넘버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프라임 넘버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해싱을 할 때는 그 엘리멘트를 다 리어레인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이블 사이즈가 바뀌었으니까 해시 값이 다 달라진 거잖아요. 그럼 다시 집어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사이즈만 늘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리해싱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twice, 어레이 사이즈를 2배로 늘려라. 다만 next prime을 찾아라. 이게 펑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요. 오리지널 테이블 사이즈가 있으면 그걸 2배 한 다음에 그거를 파라미터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next prime이라는 함수가 next prime을 찾아줍니다. 그럼 그걸로 사이즈를 해서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엘리멘트를 하나하나 다시 다 해시 펑션을 거쳐갖고 새로 매핑을 해야 합니다. Reinsert all existing element.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이거 자주 하면 안 되겠죠?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해시 테이블 사이즈가 7이에요. 그래서 insert 23 했더니 여기 람다는 적재율입니다. 람다 맥스 0.6. 그래서 람다 맥스를 미리 셋업을 해놔야죠, 유저가. 나는 0.6 이상 되면 나는 리해싱 하고 싶다. C++ STL에서는 1.0을 람다 맥스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디폴트로. 그래서 1.0이 넘어가면 리해싱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0.6으로 여기 잡아놨어요. 그 람다를 계산해 보니까 람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0.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3을 집어넣지 말고요. 리해싱 하는 거예요. 요거를. 리해싱을 하면 이 나누는 게 17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 테이블 사이즈 곱하기 2 해서 next prime 하면은 next prime이 17이에요. 해시 h of k로 이 k를 다시 계산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23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람다가 0.29로 낮아지는 거죠. 이게 리해싱입니다. 뭐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들 이런 코딩을 한번 인조이 해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재밌어요. 해피 코딩. 리해싱 어널리시스. 리해싱은 n 인서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n번을 더 인서션 해야죠. 그래도 타임 컴플렉시티는 bigger of n입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이것도 너무 이제 자주 하면 안 되겠다. 시간이 많이 드니까 infrequently 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리해싱 하는 거는 1.0 이상 될 때 적재일이, 혹은 여러분들 셋업하기 나름입니다. 요거를 1.0으로 하든지 뭐 람다 맥스를 0.5로 하든지, 시간이 정말 크리티컬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Summary. 해싱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겠죠.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딕셔너리라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많이 사용하고요. 또 STL에도 이 라이브러리가 다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자주 나와요. 이 해싱이. 알고리즘에서도 여러분들 이 해싱을 상당히 공부하게 됩니다. 또 스펠링 체커스는 어떤 때냐면 사전을 다 이 해시 테이블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단어를 찾으면 이 단어가 이 해시 테이블에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해시 값을 찾아서 보면 없으면 단어가 틀린 단어죠. 이런 스펠링 체크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연습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테이블 사이즈는 프라임 넘버로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상하게 STL에 대해서는 프라임 넘버를 쓰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시 테이블 만들 때는 프라임 사이즈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콜리전 찬스가 여기 이중 해싱법이 제일 낮다. 여기가 좋은 거죠. 이게 여기서는 충돌이 자주 일어난다. Good for searching. 이건 놀라운 속도입니다. 해시 테이블 support fast insert and search. 그죠? 놀랍죠? 그 다음에 not suited if ordering of element is important.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여기 저장된 방법이 순서가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순서가 없어요. 인덱스로 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찾으려면 상당히 어렵죠. 그게 이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더링이 필요 없으면 이 해싱을 사용하면 좋을 거예요. 프로브 시퀀스가 몇 개가 생기는지 그런 것도 측정해 보면 좋고요. 로드 팩터도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좋은 강의들이 있어요. 한국말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강의가 부족하면 여기 가서 청강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가장 좋습니까? 체인이 가장 좋네요. 링크드 리스트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늘 이렇게 더블 해싱도 여기 많이 충돌이 일어나네요. 그죠? 이거는 충돌 염려가 없어서 좋긴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해싱을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코딩하느냐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제공합니다. 테이블 사이즈를 2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STL에 있는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트링을 중심으로 딕셔너리 같은 걸 만드는 거죠. 해시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 또 스레시홀드, 로드 팩터를 얘기하는 거죠. 로드 팩터. 그래서
이 로드 팩터가 스레시홀드보다 크면 리해시해라. 그래서 여기다 저장해 둔 거죠. 그리고 현재 넘버 오브 엘리멘트는 0다. 여기 베리어블의 길이를 제가 다 맞췄습니다. 억지로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똑같더라고요. 스레시홀드도 똑같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베리어블 이름을 찾아서 코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나중에 디버깅 할 때도 편하죠. 여러분들 뭐 t, h 뭐 이런 베리어블 쓰면 안 됩니다. n, i 뭐 이런 거 자주 쓰면 안 좋습니다. 가능한 코드를 리더블하게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함수들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야 할 함수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한두 개씩 추가해서 완성해 나가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테스트 할 거를 여기 워드 카운트, 여기는 이제 카운트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티저를 저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또 스트럭처를 하나 또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습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펑션도 있고요. 리해싱도 여기 넣었죠. 리해싱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든 해싱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해싱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또 STL에 있는 해싱이 있습니다.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한 것을 거의 그대로 여러분들이 STL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unordered map이라고 해서 STL에 있는 해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공부한 거랑 똑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unordered map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해싱입니다.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여기 STL에 있는 unordered map을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여기서 연습하고 STL을 그냥 사용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신텍스만 약간 익히면 돼요. 이게 unordered map 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간단히 연습해보는 코드입니다.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세요. iterator를 사용해갖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begin, end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죠. 요것도 우리 사용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버켓에다 집어넣는 거, 또 이렇게 없애보고, 뭐 프린트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 값이 나왔고요. 요런 신텍스를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 파이널 시험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로를 쓰는 이런 for loop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iterator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직접 하드코드 해도 되지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for loo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한 학기 강의를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많은 문제들, 또 어려운 문제들,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잘 없는 문제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치셨으면요, 이제 코딩에는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어떤 문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요.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해왔거든요. 이 마지막 해싱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면요, STL에 있는 unordered map 거기에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 펑션들도 클래스들도 쉽게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대충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해온 거가
다 STL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혹은 그걸 개발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첫 단추를 여러분들 낀 겁니다. 다양한 그 코드 경쟁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동대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우시고 보내시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대